2028년까지 이제 50% 비중으로 이제 AI 매출 비중을 높이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모바일 칩 자체가 점점 AI 반도체로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는 칩을 수직으로 그냥 쌓아서 연결해버리겠다. 그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 쪽에 뭔가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라는 게 삼성의 전략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CPU하고 GPU 같은 메모리 그 프로세서 위에다가 D램을 쌓아버리겠다. 그게 이제 세인트 D거든요. 우리가 삼성전자, 우리가 계속 기대하고 있는 거는 파운드리 쪽에서의 뭔가 그 신규 고객의 영입, 뭐 이런 것들,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 2030년 목표 세운 그것이 달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뭐 분위기가 썩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잘한 것처럼, 하이닉스가 주문형 메모리에서 뭐 엄청난 이 성과를 내는 것처럼 삼성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어떻게 보면 이번 AI 어떤 그 사이클에 와서는 너무 못난 모습을 보였죠. 그렇죠. 일단 HBM 쪽에서는 하이닉스한테 너무 뒤처졌고, 파운드리는 TSMC하고 너무 어떤 큰 기술 격차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둘 다 공급 부족임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건 또 아이러니하게 삼성이거든요. 그 HBM도 지금 하이닉스 혼자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너무 폭증하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 HBM 시장이 175% 성장하니까 이제 하이닉스 혼자 감당을 못 해요. 그러니까 좀 못해도 삼성 HBM을 쓰려는 니즈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 파운드리 쪽에서도 TSMC의 코어스라고 하는 2.5D 구조의 그 패키징이 너무 공급이 부족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삼성이 또 낙수 효과로 아이큐브나 이런 쪽에 이제 그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삼성이 잘하는지는 좀 검증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단 공정에 일부 물량 받아오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나노, 4나노의 그 TSMC가 못하는 물량들을 일부 가져오는 거는 삼성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해서 이거를 일괄로 해줄 수 있냐, 이건 좀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지금 그 뭐죠? AMD 4나노 공정을 뭐 확보했다 네네. 이런 뉴스도 좀 들리던데 네네. 어떤 내용인지 좀 풀어봐 주시죠. 일단 이제 팹리스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 TSMC 갑질이 너무 심해요. 아 그래요? 네, 난 왜냐면 되게 서비스 마인드가 추철해서 성공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비스 마인드는 좋은데 가격을 계속 올리죠. 아, 그렇지. 가격을 네, 서비스는 잘해줍니다. 서비스는 가장 잘해주는데 우리가 네. 저 최악의 비쌀 때죠. 네, 그렇죠. 서비스는 굉장히 좋아요. 막 고객 말 잘 들어주고, 그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가격을 계속 15% 20%씩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팹리스 입장에서는 아니 그 칩 가격을 계속 올려서 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세트 업체들도 업황도 있는데, 근데 TSMC는 계속 가격을 올리니까 이걸 이제 멀티 파운드리 하려는 니즈가 생기죠. 왜냐면 동일 공정에서 TSMC 그 만약에 4나노 쓸 거를 삼성 4나노를 쓰면 그거 20-30% 저렴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삼성 쪽에 그 수율만 되면 좀 쓰겠다라는 게 많았어요. 그동안은 이제 삼성이 어떤 제품 경쟁력, 그 품질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장을 못 해주다 보니까 안 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래도 삼성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4나노 지금 생산 수율이 70%까지 올라왔다고 지금 이제 언론상에 보도가 되고 있고, 원래는 35%밖에 안 돼가지고 네, 퀄컴 스냅드래곤이 TSMC로 가버렸잖아요. 최고 우량국이. 그 심각한 거지. 10개 네. 만들어서 네. 6개 반이 불량이라고 그러면. 맞습니다. 3개 쓰는 거죠. 거의 3-4개 쓰는 건데 그런 사태를 이제 겪고, 이제 지금은 그래도 10개 만들면 그래도 7개는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좀 이제 고객사들이 쓰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TSMC도 사실 뭐 10개 만들어서 10개 다 양품은 아니에요. TSMC도 한 80% 정도 이제 수율이 나오는 거고, 심지어 이제 TSMC도 3나노 같은 경우는 2개 만들어서 1개 버려요. 아, 네, 50%. 수율이 5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싼 거거든요. 그런 비싼 공정을 쓸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애플이죠. 네, 그러니까 애플만 지금 3나노 공정을 쓰는 거고, TSMC도 지금 빨리 수율 잡아야지 다른 고객들도 이제 3나노에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의 3나노 수율은 어때요? 삼성전자는 돌려본 적이 없어서 수율을 이제 검증하기가 공정만 개발해 놓고. 그렇죠. 이제 물론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 채굴칩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칩하고 애플의 AP하고 비교하는 건 말이 안 그렇지. 되잖아요. 이 생산 난이도가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지금 게이트 올 어라운드 1세대 제품은 작년 하반기부터 양산하고 있고, 이제 2세대 제품이 올해부터 내년부터 양산될 텐데 그 제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거죠. 그래도 최근에 이제 삼성이 그래도 수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완전 정말 밑바탕부터 다시 한번 뜯어 고쳤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잘해줬으면 좋겠네요. 요새 삼성전자가 이렇게 기술, 그러니까 딴 거는 몰라도 네. 기술과 관련해서 이렇게 타박을 받아보는 건데 처음 보는 현상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게 마케팅 전문가시잖아요. 저도 책 보고 이렇게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예전에 그 삼성 90년대 광고 그 1등 삼성 그러면서 그 약간 그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게 삼성 반도체 이렇게 딱 떠받치는 게 있는데, 그게 저도 이제 그 신방과 수업 들을 때 저게 너무 그 거만한 광고라고 실패한 케이스로 그랬었거든요. 그만큼 삼성이 기술은 뛰어난 거였잖아요. 기술의 삼성이었는데 지금 기술이 너무 밀리는 삼성을 우리는 보고 있죠. 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네. 지금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AI 매출을 뭐 50% 비중까지 높이겠다. 일단 네네. 어떤 내부적인 목표를 세웠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아니, 로드맵은 잘 발표하는데 네네, 그렇죠. 성과가 나와야지. 로드맵 잘 발표하는 회사가 인텔하고 삼성이잖아요. 요즘에. 근데 둘 다 네. 결과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네, 동네 인텔도 바보형으로. 그렇고요. 네. 아직 삼성은 동네 바보형까지는 아닌데 그렇죠. 네, 인텔은 이제 뭐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삼성 안티가 아니라 삼성 그렇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네, 정말, 삼성이 잘 네. 돼야. 네, 대한민국이 잘 돼요. 네. 진짜. 참 이게 저도 그 우리가 삼성전자는 우리 한국 증시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저도 삼성전자 예전에 투자도 물론 했었습니다만 지금도 그 보초병원 가지고 있거든. 왜냐면 네네. 그 삼성전자의 동향을 항상 체크해야 맞습니다. 증시 흐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1등 주잖아요. 그렇죠. 네. 아, 잘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삼성이 일단 발표한 거니까 제가 네, 한번 설명드릴게요. 봐보죠. 네. 2028년까지 이제 50% 비중으로 이제 AI 매출 비중을 높이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모바일 비중이 제일 높아요. 모바일 비중이 현재로 보면 54%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비중을 점점 줄여 나가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뭐 모바일 칩을 덜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라 모바일 칩 자체가 점점 AI 반도체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고 중요한 게 지금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매출 비중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19%까지 올라왔고요. 요거를 2028년에는 32%까지 높이겠다. 그래서 뭐 이 AI 쪽이 이제 HPC 그러니까 서버용 칩 쪽에서 AI 매출 비중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 칩도 대부분 AI 칩이겠죠. 사실 온 디바이스 AI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 같아요. 저 같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되려면 AI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비중이 지금은 11%인데 28년에는 14%까지 높이겠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어떤 그 제품이 AI하고 자율주행차 칩. 그리고 내년에도 저는 보기에 시장에서 중요한 건 온 디바이스 AI라는 키워드와 레벨 3 자율주행차 쪽에서 굉장히 테크 산업의 중요한 어떤 주도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나타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게 결국은 근데 그 아까도 우리 3나노 뭐 4나노 말씀 나눴지만은 결국 AI 이 매출을 늘리겠다, 50%로 증가시키겠다라는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3나노의 안정화 맞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면서요? 그게 안 되면 그냥 말짱황이에요. 근데 안정화를 한다라는 건 어쨌든 네. 고객사가 좀 있어서 네네. 말씀하신 대로 자꾸 네네. 이게 실전에서의 어떤 이 안정화 작업이 돼야 되는데 고객사가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일단은 엑시노스가 중요하고요. 그 엑시노스 2400이 이제 그 갤럭시 자기네 자체 칩. 맞습니다. 자체 칩이 아. 그게 이제 선단 공정의 물량을 절반을 일단 채우거든요. 캡티브 물량으로. 그러니까 엑시노스 2400이 잘 돼야 돼요, 무조건. 그게 잘 된다라는 얘기는 네. 결국 경쟁이 또 애플이니까 맞습니다. 애플의 그러한 칩과 버금가는 칩이다라는 네네. 평가와 함께 이것의 수율이 이 정도야. 이거에 맞습니다.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설계와 파운드리 수율을 둘 다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엑시노스라는 칩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아마 퀄컴은 삼성 파운드리에 맡길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퀄컴 입장에서는 삼성 갤럭시가 중요한 수요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협상하면서 충분히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 엑시노스와 퀄컴 스냅드래곤이 어느 정도 생산돼서 검증이 됐다 그러면 뭐 AMD나 엔비디아나 다른 업체들 충분히 맡길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삼성전자 항상 그 기술에서는 그래도 앞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TSMC하고 4나노, 5나노 공정이 2년 정도의 기술 격차가 있다. 네네, 2년이면 기술 세계에서는 상당히 긴 거 아닌가요?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뭐 TSMC가 그 사이에 졸고 있는 것도 그렇지. 아니잖아요. 우리가 2년 따라잡는다 그럼 2년 앞서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파운드리 쪽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삼성보다 두세 배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잘하는데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정말 따라가기 쉽지 않은 구조긴 한데 어쨌든 삼성한테는 기회는 있는 거는 TSMC가 다 처리 못하는 물량들이 일부 낙수 효과로 온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지정학적 변수, 그 대만의 반도체 실드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 엘리트들이 불편해한다라는 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 일본 반도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 얼핏 보니까 또 일본에서도 뭐 3나노 뭐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네네. 예, 그러던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TSMC 이제 세 번째 첨단 팹을 일본에 TSMC가 투자한다. 네네 맞습니다. 네, 뭐 일본이 자체 그 연합군으로 라피더스라는 회사를 이제 하긴 하는데 거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투자 금액 보니까 네, 목표는 원대한데 네, 들어가는 돈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렇죠. 요즘에는 그 결국 돈하고 기술인데 기술은 결국 인력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 선단 공정 담당하는 인력이 없죠. 네, 그 명맥이 20-30년 끊겼는데 그걸 다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지금 이제 TSMC 3나노 팹이 일본에 생길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일본 정부가 절반을 대줘요. 투자금의 절반을 대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0억 달러 정도를 지금 예상하는데 한 100억 달러는 일본에서 거의 출자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만큼 일본은 지금 그 반도체 쪽에 생각보다 진심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 사활을 걸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만 그 TSMC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 정부의 기류를 정확하게 캐치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고수하던 N-1이라는 정책이 있잖아요. 최첨단 공정은 본사에서 하고 해외 법인에서는 무조건 한 세대, 두 세대 뒤처진 공정들을 까는 그걸 하는데, 그게 이제 애리조나 팹에서 깨졌고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원칙을 깨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그 삼성 파운드리가 앞으로의 목표를 AI 반도체, AI 칩 이쪽으로 그 잡고 있다. 요거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패키징이 자연스럽게 부각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네네.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이제 결국은 이게 요즘에 파운드리는 이 웨이퍼 예쁘게 만들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웨이퍼 만들고 이 패키징까지 잘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패키징 기술이 이제 난이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단독 주택 지어서 딱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주는 구조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2.5D 주상복합 구조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버용 칩은 2.5D 구조가 메인이죠. 그래서 GPU라는 거하고 HBM이라는 걸 실리콘 인터포저를 통해서 지하로 연결시키는 이제 어떤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게 TSMC 코어스라는 기술입니다. 삼성은 이걸 iCube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그쪽은 따라잡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삼성이 뭔가 좀 기회를 보는 게 온 디바이스 AI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 매출 비중 보면 모바일이 54%잖아요. 네. 근데 모바일의 대부분이 온 디바이스 AI가 될 거거든요. 여기서 3D 패키징 기술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는 칩을 수직으로 그냥 싸서 연결해 버리겠다. 그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 쪽에 뭔가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라는 게 삼성의 전략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공개한 게 세인트라는 기술입니다. 삼성 인터커넥션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게 3D 패키징인데요. 세인트 S라는 기술은 이미 개발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프로세서, CPU나 GPU 같은 프로세서 위에다가 캐시 메모리인 SRAM을 연결해서 TSV로 구멍을 뚫고 칩 투 칩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은 X큐브라고 해서 기술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X큐브는 그 중간에 칩하고 칩을 붙이는데 마이크로 범프를 씁니다. 아주 미세한 그 마이크로 범프를 쓰는데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마이크로 범프 안 쓰고 칩 투 칩으로 붙이는 게 제일 좋거든요. 다이렉트로 붙이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하이브리드 본딩이 필요해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이번에 적용된 건지는 아직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세인트 S라는 기술이 만약에 상용화 된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본딩 적용 시기가 빨라질 수 있겠다. 삼성 쪽에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CPU하고 GPU 같은 메모리 그 프로세서 위에다가 D램을 쌓아버리겠다. 그게 이제 세인트 D거든요. 그거를 SK 하이닉스도 바로 곧이어 발표했어요. 요 삼성은 이게 거의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하이닉스는 그거를 서버용 칩에다 구현해 버리겠다. 그게 HBM4부터 네. HBM4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CPU나 GPU 위에다가 HBM을 아예 올려버리는 구조를 이제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3D 패키징 쪽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고, 거기 관련된 어드밴스드 패키징
업체들은 계속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업체들 보면 밸류 부담이 있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걱정을 했는데 수요가 저렇게 많아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게 왜냐면 모든 게 초유의 사태잖아요. 네, 그렇죠. 특정 공정에서 우리나라 장비업체가 세계 탑을 찍은 적은 저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시장이 막 커지는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좀 한미반도체 같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평가 될 수 있겠다. 물론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진정 공간은 필요하겠지만 한번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오르긴 했어요, 한미반도체. 그렇죠.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어떻게 시장이 또 이렇게 또 열리나? 그죠? 왜냐하면 온 디바이스 AI라는 게 우리가 당초 예상하기에는 적어도 3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바로 내년이잖아요. AI라는 게 기술이 너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 AP 위에다가 이제 이런 위아래로 메모리를 배치하는 세인트 L 그 세 가지 기술을 공개했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3D 패키징 이제 기술이 이제 중요해지고 2.5D 기술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그러면 결국 여기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칩에다가 구멍을 뚫는 TSV 공정, 그리고 칩끼리 붙이는 본딩 공정, 이쪽에 대해서 수요는 정말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것 때문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한미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다. 네, 맞아요. 네. 그 외에 다른 업체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내에 사실 이런 회사가 나온 게 처음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당황스러운데, 왜냐하면 우리 국내 소부장 업체들은 해외에서 있는 기술들을 국산화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해외보다 20% 싸게, 30% 싸게 해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 한미반도체는 특이하게 해외 기술을 압살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탑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밸류가 이렇게 이제 올라 버린 거고.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응용 수요처가, 우리는 당초 AI 반도체, 서버용 AI 반도체가 나오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 다음에 온 디바이스 AI가 나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바로 나오잖아요. 시장이. 그러면 와, 이게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면 세계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는가? 못하는가? 못한다 그러면 밸류가 낮아지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세계 탑이야. 그러니까 네. 새로운 어떤 강력한 경쟁자가 나오지 않는다. 네,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저 밸류가 무리한 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의 흐름하고도 또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또 이야기 드리는 게 칩끼리 붙여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열이 발생하고 그렇죠. 그 어떤 전자파로 인해서 노이즈가 생기죠. 그렇죠. 서로 네. 간섭이 되니까. 맞습니다. 그걸 또 하는 회사가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EMI 차폐라는 그 장비를 하는데요. 네. 아니 한미반도체 그 네. 대표께서 네. 그 주식을 사 모으고 있더만 네.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그러니까 시총이 6조인데 왜 자꾸 사시지?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를 알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절대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시총 1조, 2조일 때는 한미반도체 너무 좋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밸류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 주식이 이제 끝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시장 상황이 너무 우호적인 거예요, 위에서에. 그래서 내년 업황은 좀 보긴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3D 반도체도 이게 좀 더 몇 년 뒤에 될 거라고 봤는데 바로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또 기술을 가진 회사는 또 한미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EMI 차폐, 세계 반도체용 EMI 차폐를 제일 잘하는 회사가 한미 반도체고, 실제로 스페이스X 같은데 그 위성 보면 위성이 굉장히 작잖아요. 네. 그 조궤도 위성은. 거기는 근데 반도체 덩어리도 막 붙여놓거든요. 거기서 EMI 차폐가 되게 필요한데 그런 쪽에도 들어가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3D 반도체가 돼도 이 회사는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거는 이제 주가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 주가는 좀 제껴놓고 회사의 기술적인 트렌드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술의 어떤 퀄리티 그리고 네. 그 기술로 인한 매출의 성장, 이거는 아주 크게 보인다. 그렇죠. 그게 이제 주가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 그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가서 기생충으로 뭔가 1등 먹은 느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처음이다 보니까 이 정도 되면 밸류가 빠져야 되는데 왜 안 빠지지? 라고 봤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한 거예요, 이 회사가. 그 본딩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것도 뭐 별로 안 중요한 세정이나 이런 게, 세정도 중요하긴 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렇죠. 메인 공정의 탑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밸류의 부담은 있지만 이걸 계속 외면하고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서 또 파생되는 또 비즈니스들이 있을 거니까. 네.
아마 그렇게 봐야겠죠. 자기네들이 뭐 네. 이걸 알고 있었겠어요. 그냥 네. 자기네 잘하는 분야에서 계속 그렇죠. 뭔가를 했는데 그렇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갑자기 AI가 튀면서 팀에서 그런 거죠. 예. 그게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운 좋은.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클이라는 게 우리도 뭐 예전에 인터넷 혁명과 모바일 혁명을 봤는데 그게 한 3년, 4년에 걸쳐서 펼쳐질 것들이 AI는 너무 빨리 압축돼서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3, 4년 안에 돼야 되는 건데 이게 1년 만에 돼 버리니까 그 수혜 폭도 엄청 큰 거죠, 탄력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거 패키징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미 반도체로 우리가 자꾸 왜냐면 집중이 되네. 대장주 이거 기술이 다 걸리니까. 근데 이런 거 그럼 네. 2등은 어딜까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결국은 네. 1등을 잡는 거는 2등이 네네. 2등의 수준을 보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2등의 수준은 어디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준이랄까 기업들은? 2등의 기업이 국내에 있지 않아요. 해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미 반도체 본딩을 이제 추격하는 쪽은 네덜란드의 ASMPT나 뭐 일본의 신카와나 도레이나 뭐 이런 회사들인데 중요한 게 그 지금 삼성이 사실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뭐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본딩이 핵심 공정인데 한미 반도체 장비를 못 쓰고 다른 회사들 거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러면 한미 반도체 장비 쓰면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두 회사가 그 특허 소송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감정상. 거래가 없습니다. 그 뒤로 한 10년 동안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삼성이 필요하면 써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삼성이 뭐 예전처럼 자존심 세우고 이런 우리 대표님 책에 나왔잖아요. 이게 자존심이 세울 때입니까 지금 생존이 문제인데 생존이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6개 키워드 중에 그렇죠. 생존이잖아요. 생존이 문제인데 무슨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지금 그렇죠. 뭐, 예. 굽혀야지 자기가. 자, 그러네. 예, 진짜. 책을 보고 좀 우리 삼성맨들이 좀 보고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한다면 네. 뭐 있을까요? 네. 그래서 뭐 그 AI 그 어떤 혁명이라는 게 굉장히 압축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게 뭘 예측을 하기보다는 빨리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빨리 대응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좀 투자 기회들을 아이디어들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계속해서 이 흐름들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계속해서 관심 깊게 볼 거고. 그러니까 AI라는 게 우리가 몇 달 전에 공부했다고 나 AI 다 알아 이게 아니에요. 자꾸 계속해서 새로운 게 나오고요. 기술 그 변화 속도도 너무 빨라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뭐 모바일 스마트폰 사이클 봤지만 이 정도 속도는 아니었거든요. 정말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AI가 사람이 네. 개발하는 게 아니라 AI가 개발해서 맞아요. 네, 그게 밤잠을 안 자고 일하잖아. 그렇죠. 얘는 그 24시간 돌아가면서 머신러닝 하니까 이게 발전 속도 너무 빨라요. 네. 네, 참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정말 그 여기에 편승한 사람과 외면한 사람의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질 것 그럴 같아서. 것 같아요. 저도 네. 이게 미래학자들하고 저도 이거 사실 이 AI에 의해서 달라지는 직업을 잃게 되는 이런 거 10년 후의 세상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 그렇죠. 그랬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갑자기 2년 만에 막 닥쳐버리니까 그렇죠. 뭐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우리 그때 알파고 나왔을 때 이게 뭐 그때 막 또 뉴스 보면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직업 뭐 보면 뭐 창의력을 가진 그렇죠. 지금 제너러티브고 창의력인데 그림 그려주고 글 써주고 그렇죠. 창의력을 대체해버리잖아요. 참 그래요. 맞아. 이제 우리가 이 투자의 관점도 있지만 이 AI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도 이제 앞으로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요. 내가 뭘 스킬을 늘려야 되는지. 저는 이제 예전에 다큐멘터리 보면서 약간 그게 약간 기시감이 드는데요. 다큐멘터리 보면서 강남 토박이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KBS인가 어디서 인터뷰에서 거기서 옛날에 압구정이 어떻게 여기 강남은 여기 뭐야 허건나 비 오면 물 잠기고 뭐 잠실은 뽕밭이었고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PD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한테. 아니 할아버지 그러면 그때 땅 좀 사두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공업화 시대가 올 줄 몰랐어. 평생 농사 지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눈앞에 강남이 정말 뻘밭이고 잠실 뽕밭인데 우리는 그 AI 시대에서 지금 이게 AI 시대가 올 줄 몰랐지 나중에 와 세상 좋아졌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상당 부분 이제 그런 기회를 잡으시는 그렇죠. 분들이겠지만 네, 하여튼 계속해서 공부를 좀 하면서 네. 그래서 우리 이영수 대표님한테 이 새로운 어떤 그 트렌드, 동향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또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응용을 해야 될지도 한번
다른 각도에서 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좋은 이세트 함께 해주신 이영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